월 초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산업 동향도 잇따라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 11월에도 9월 중순에 이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5가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 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주요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김효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먼저 이동통신 번호 이동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월에도 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9월 중순 이후 번호이동 시장이 계속 소강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단말기 교체를 위한 소비자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높아진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을 넘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통신요금이 비싸다라는 시각과 단말기 요금이 비싸다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말기 교체 수요 자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10년이 이제 스마트폰 열풍이 불었던 시기고요. 지금은 그 당시 가입자들의 2년 약정이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방통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5 출시 이후에는 보조금이 높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현재 이제 7일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는 시장 흐름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1월에 주요 통신사별로 번호 이동 시장의 규모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MVNO 번호이동과 자사 번호이동 다 포함한다면 통신사별 번호이동 유입자 수는 SK텔레콤이 36만 4천 명, KT가 22만 명, LG유플러스는 28만 명 수준입니다. 이탈자를 감안한 순증감을 보면요. SK텔레콤 2만 5천 명 감소, KT가 4만 3천 명 감소, LG유플러스만 이제 4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금년은 아무래도 이제 LG유플러스가 지속적으로 타사 2G, 3G 가입자를 LTE로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폰 5 출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소비자들이 믿고 있다. 이것이 또 이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출시가 된 이후에 시장의 반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폰 5 대기 수요가 이제 이동을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아이폰 4가 출시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별로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 약정 만료 가입자가 이제 발생하고요. 이 가입자들이 아이폰 5나 아니면 다른 LTE 폰으로 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통신사가 서로 이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 상향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플러스가 이제 아이폰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면 꼭 아이폰 5가 아니라 단말기 가격이 고가에서 구매를 미루던 대기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지속적으로 LG플러스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선전을 보였는데 아이폰 5가 출시되면 이런 양상이 좀 바뀔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폰의 초도 물량이 충분하다면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관건은 앞서서도 짚어본 방통위의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징계 문제인데요. 수위가 어느 정도나 결정이 될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언론에서 나온 뉴스로는 이제 영업정지,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인데요. 이게 한 1주에서 2주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2년과 2004년에 모집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는데 이 당시는 20일에서 40일 정도의 장기간이었고요. 그에 비한다면 이번 제재 조치는 좀 영향이 적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인구 대비 106%인데 당시 2004년에는 78%였기 때문에 또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되는 거 영향이 더 적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통신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LTE 가입자 증가 속도가 약간 둔화는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감소하면서 마케팅 비용 감소,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3분기 영업이익은 3, 4 모두 전분기 대비 30에서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당시 주가 흐름은 영업정지 발표 직후에는 15% 내외 조정을 받았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곧바로 회복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간의 조치는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고 수익성과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SK텔레콤과 KT의 배당 수익률이 5%가 넘는 수준이고요. 저금리 대비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2013년은 이제 투자를 마친 LTE가 결실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1인당 가입자 매출, 알프의 상승폭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제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얼마나 순조롭게 시장에 정착하는지 여부가 향후 알프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TE 보급이 증가할수록 이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하락 속도가 이제 주요 관심사입니다. 현재는 지금 LTE 가입자 수가 26% 정도 되는데요. 내년 2분기 말에는 40%를 돌파하면서 3분기부터는 이제 저가 단말기가 보급되고 중장년층 고객이 타겟이 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의미 있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통신 관련 이제 자회사의 성장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SK텔레콤은 음악, 동영상, 앱스토어, 모바일 쇼핑 등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KT의 경우엔 스카이라이프, BC카드 렌탈을 비롯해서 부동산 위성 사업 등의 자회사 실적이 얼마나 성장에 기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이 지금 해제될 가능성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통신업종 전체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통신사 간의 경쟁에서는 SK텔레콤과 KT의 아이폰5 가입자 쟁탈전, 그리고 KT와 LGU 플러스의 LTE 시장 점유율 2위 쟁탈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동통신업 성장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데이터 우량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시행 후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매출 증대 여지가 가장 높고요. 자회사 SK플래닛은 멜론, 11번가, 티맵, 엔스크린 서비스, 호핀, 그리고 레이트와 싸이월드가 있는 포털 사이트 등의 이동통신과 시너지가 높은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콘텐츠 소비 활성화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수익의 안정성이 높은 KT를 추천드리는데요. LTE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산 가치에 대해서 재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 플러스는 LTE를 통해 가장 체질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요. 하지만 아이폰5를 출시하지 못해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상대적 열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분기까지는 마케팅 경쟁이 지속될 전망인데 높은 영업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트레이드 증권의 김효준 연구원과 함께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